TPP 너무 많이 들었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돼서 12개국이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TPP에 가입 못하면서 정말 지금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표시는 안 나지만요. 이 TPP로 해가지고 12개 나라가 단순히 관심을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중국 같은 걸 따돌리기 위해서 말하자면 교역과 경제, 수출입 이 모든 질서는 우리가 주도해 간다. 그래서 하나의 룰을 만드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MB 정부 때 TPP 초기 논의 때 아마도 한미 FTA가 체결됐으므로 TPP는 가입해도 안 해도 된다. 아니 오히려 더 나아가서 한미 FTA의 효과가 그 의미가 줄어들기 때문에 하지 말자라고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주된 이유 같고요. 뭐 물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관련은 국내 그 협정에서 뭐랄까 설득하고 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안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한미 FTA 성과에 너무 매달려서 TPP라는 큰 흐름을 못 본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놓친 대가가 너무 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가서 그 TPP 우리도 가입할 용의가 있다. 한국도 가입하면 서로 12개국과 미국과 한미 모두가 도움이 된다고 저렇게 역설하고 있지만 미국은 조금 설렁한 반응입니다. 12개국 회원국과 모두 협상해봐라. 그래서 처음에 스타팅 멤버로 못 들어간 거에 대한 어떤 그 차별화, 불이익이 아주 크다고 느껴집니다. 언제 가입할 수 있을런지요? 그 12개 나라가 태평양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중심으로 딱 이너서클을 만들고 배제했을 때는 충격도 꽤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저는 그 뉴스가 가장 크게 보이네요. 지면 보시죠. 자, 12월 17일 한경입니다. 여기 나와있죠? 박 대통령이 지금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기 직전에 바이든 부통령과 회담하고요.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미국 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했습니다. 한국이 TPP 12개가 하고 있는 거기에 가입되는 한미 더 큰 이익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건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거 아직 나오지 않네요. 오바마 대통령과는 정상회담을 요 신문이 지금 신문 제작을 초판 시점에는 아직 안 했는데 조금 있으면 해서 나올 거고요. 북한 핵 공동성명을 채택할 거라고 합니다. 북한 핵 문제 가지고 한미 대통령의 공동성명 이렇게 낸 건 처음이라고 하죠. 이런 얘기가 있고요. 여기 우선 이것도 한미 정상회담입니다만 요건 이따 먼저 읽기라고 여기 봅시다. 3면 먼저 읽을게요. 3면. 박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혈맹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환태평양 경제협력체 동맹에 구애를 하고 있지만 정상회담 의제에서는 빠졌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쉽게 들어가지 않죠. 미국은 12개 회원국과 논의할 문제지 우리하고 결론 낼 수 없다 하는 기존의 입장만 반복하고 있고요. 지각 수업료 만만치 않을 거라고 기사에 썼습니다. 쌀 시장 추가 개방 등 미국이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이제 박 대통령이 간 김에 우리 경제인 등 그다음 미국 경제인들과 한 한미 재개 회의에서 대통령이 축사한 얘기였습니다. 창조센터 사서 한국 청년들 좀 만나봐라. 한국 청년들 만나보면 쓸만하다. 미국 경제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 정규제 TV 여기에도 청년 인턴 아주 쓸만한 인턴이 몇 명 있는데 미국 경제인들을 만나보면 아주 혹하게 쓸 텐데 참 이까지 아직 연락이 덜 닿네요.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데려가 쓰십시오. 양국인사 참여했고요. 여기 일본의 수출 공산품 87%가 TPP 발효 즉시 관세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굉장한 그 어떤 이벤트 속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니케이의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TPP의 그 효과, 파장이 크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뭐 비디오 카메라 즉각 적용된다 그러고요. 승용차는 25년 뒤 완전 철폐. 그러니까 이 TPP가 지금 당장도 이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12개 나라에서 관세 철벽되고 단일 시장으로 마치 EU처럼 ECE처럼 저렇게 단일 시장으로 가는 정도가 점점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가입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배제됐다고 지금 스타팅 멤버들이 우리에 대한 견제, 뭐랄까, 좀 갈군다는 표현을 못하고, 그런 회비 내라는 요구가 무지무지 클 것 같습니다. 참 걱정이네요. 한미 정상회담,
요 지금 읽는 시점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는데 우리 기자들이 사전에 진행될 의제 같은 걸 놓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 대화에 나와라. 그래서 사상 첫 북한 핵과 관련된 한미 공동성명이 이번에 나오는 거다. 나올 예정이다. 지금 좀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육자회담 재개 등 공감대가 됐고 북한 도발 때는 강력 대응한다는 거 이건 뭐 한미 정상회담에 의례 들어가는 거죠. 북한이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한미 동맹 가장 강력하다 박 대통령이 강조하고 그래서 중국에 우리가 경사됐다, 중국에 경도됐다는 걸 불식시키려고 하고 한중일 관계 개선 노력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만난 박 오바마 이번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아주 친절한 모습을 보이더라 그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대한상의와 미국의 제조업협회가 새로운 재계 소통 채널로 됐다. 대한상의는 우리 한국에 있는 상의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협회 경제 동맹도 업그레이드 된다고 의미를 했네요. 우주, 에너지, 사이버 안보, 기업 간의 협력 강화한다고 합니다. 기후 협약 등도 공조를 하고요. 아까 여름에서 3사면 중요한 면을 받고 2면을 이제 보는 이유는 2면에 뭐 한미 관계가 있지만 여기는 조금 나랑 좀 머리 아픈 것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차세대 KF-X 차세대 비행기 산업, 우리 전투기 산업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차세대는 18조 1천억 원이 들어가는 그 아주 큰 사업입니다. 근데 18조 1천억 중에서 한 8조 원어치를 미국의 F-35를 싸우고 F-35를 싸울 때 호프리 우리 희망으로 이 네 가지 첨단 기술을 함께 도입해서 우리가 나머지 만들 비행기에다 적용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F-35에 들어가는 21가지 보통 기술은 이전하지만 이 진짜 첨단 기술 이 네 가지는 이양하기가 힘들다. 록히드 마틴이 그렇게 말하죠. 록히드 마틴은 미국 정부가 결정해야 되고 미국 정부는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상황입니다. 뭐 요 전파 그 방해장치 제머라든가 요 유명한 그 에사 레이더 이런 아주 과학 기술인데 우리는 어떻게든 이걸 넘겨받으려고 하는데 하여튼 4개의 핵심 기술은 굉장히 이전이 어렵다고 미국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얼핏 듣자니 그 국방부장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워킹그룹 같은 것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저 기술을 우회적으로도 이전 반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18조 원이 들어가는 KF-X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참 부담이 커졌다. 뭐 요 기술이 안 되면 뭐 유럽 같은 데서 받아올 수는 있다고 합니다만 그 도입에 어차피 비용은 드는 것이고 그 도입하는 기술이 과연 우리 한국 차세대 비행기에 적용이 되느냐 그런 고민도 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 아베와 정상회담 가능. 일본 총리 11월 달에 뭐 못할 이유가 없죠. 미국의 CSIS 요거 연구소죠. 여기에서 연설을 했는데 위안부 문제 진전이 있다면 의미 있는 한일 회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미 중 한중일 삼각 협력을 강조했다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박 대통령 그 얘기고요. 우리 한경기획 기사는 토요일자 재밌는 기사였네요. 재테크 돕는 인공지능 로봇 PB 시대가 열린다. PB는 프라이빗 뱅킹 그러니까 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해서 은행이 이렇게 사적으로 말하자면 컨설팅 해주고 여러 가지 자문해주는 그거인데 요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사로 제목은 로봇 재테크를 돕는 그런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 프라이빗 뱅킹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데 뭐 로봇이 해준다고 하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컴퓨터에 프로그래밍이 해준다는 얘기겠죠. 내가 뭐 어떤 일정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안전 추구형이다. 아니면은 우리 오 인턴이 1억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수익 추구형이다. 그러면 그게 프로그램에 맞춰서 짝짝 나간다는 아주 고급화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담은 로봇이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로봇이건 간에 혹은 프로그래밍 간에 굉장히 앞서가서 재테크를 해준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이런 미국의 로보 어드바이저가 국내 상륙한다 이런 기사인데요. 뭐 요즘 사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기자들 같은 경우도요. 로봇가 쓰는 기사가 우리 사람 기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건데 경기를 단순히 전하고 분석하는 건다든가 일기예보 같은 기사는 그렇다고 하는데 그 역시 컴퓨터에 고도화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쓰는 기사가 사람들 어설픈 사람보다 낫다 그런 얘기인데 아무튼 재미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청약일기, 부동산 요즘 해운대 저기 뭐 하는 데는 거품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요. 어쨌든 부산과 울산의 청약일기가 쉽지 않는다. 최고 900대 1. 저래 가다가 또 마이너스 뭐가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분양가 투자자들 늘 몰렸다고 하는데 늘 의심해 보십시오. 내가 막차 타는 건 아닌지. 이렇게 하고 면세점 지금 추가로 발행해주는 면세점
이거 정부 요게 주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정부에서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하는 관세청장. 이게 면세는 관세청 소관의 업무가 되거든. 면세죠. 김낙혜 관세청장. 면세점 나눠먹기식 배분은 안 된다. 그래서 기존의 대기업 참여 배제론에 반대했습니다. 기존의 대기업 참여 배제론, 이게 뭐냐면 이미 대기업 뭐 롯데다 신라다 전부 다 이미 면세점 많은데 추가해 줘서는 안 되냐, 새로운 거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 논리 자체가 무슨 떡 나눠주듯이 고루 나눠주는데 그건 경제 발전이 안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관세청장 얘기가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앞으로 의대 가실 분들 이거 보십시오. 의대 가는데 커트라인이 높아서 못 갔다는 주변에 있는 학생들 이거 보세요. 앞으로 의료 취약 지역, 뭐 도서 지역이라든가 산골 지역 같은데 그런데 의대를 마치고 의무적으로 10년을 근무하면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국립의대가 생긴다고 합니다. 좋은 옵션이네요. 등록금 전액 면제해서 공부하고 오지에 10년 근무하고 나머지는 뭐 이동하든지 알아서 하고, 다만 10년을 근무하지 않으면 등록금은 법정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반납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의료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 한 40명 정도로 뽑는 의대를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면 기사는 다 본 거죠? 우리가 2면도 봤고 3, 4면까지, 그러니까 1면, 2면, 3면, 4면까지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사가 두 개 있었네요. 자, 국제면 일본과 미국이 그 동맹관계가 얼마나 잘 되는지 우리 도쿄특파원이 현장 럽보를 썼네요. 일본 15년 만에 최대 바다위 열병식, 바다위의 해군 열병식을 우리나라에서는 관함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다음 주에 관함식이 부산에서도 열리거든요. 17일, 23일, 20일도인가 해서 관함식, 저도 한번 가볼까 싶은데 그 바다의 열병식 이번에 크게 했는데 요 비행기 여기 배에 보십시오. 일본기와 미국 성조기가 나란히 들어갈 정도로 일본과 미국은 정말 지금 동맹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일본 대규모 해상 군사 프레이드 예행 연습을 우리 기자가 참가한 겁니다. 중국 견제에 나선 미1의 동맹이라고 크게 제목을 붙였군요. 힐러리 사진이 나오고 있고요. 예, 여기 또 사람 말 알아듣는 IBM의 인공지능 왓슨 나왔네요. 뭐 와인 알아볼래? 이것도 프로그램 좋은 얘기입니다. 예, 시간이 얼마 갔네. 산업면 보고 끝낼게요. 오랜만에. 산업면은 현대차가 투싼 수소차 보급 확대, 미국 정부와 손잡았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삼성전자 톰슨 로이터 손잡았다 기사에 제휴가 많이 났습니다. 톱은 김택준과 김정주의 3년 만에 결별한 스토리입니다. 게임왕국 건설이 결국 무산되나 이런 얘기네요. 이런 얘기들입니다. 요 얘기는 넥슨이 NC소프트의 지분 15%를 블록딜러 해가지고 팔았다는 건데, 넥슨과 NC소프트가 제휴해서 그 게임 정말 전문 기업을 만들고 또 잘 나갔죠. 중국 같은 데 진출하자고 했는데 결국 결별했네요. 기업의 비즈니스계 이렇게 제휴하고 결별하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보입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게임으로 게임 한류 수출하겠다는 전략에는 좀 넥슨과 NC소프트의 이별이 좀 전략이 차질이 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걱정도 좀 들긴 합니다.